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프로입니다. 자, 현재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비트코인이 0.7%, 이더리움은 0.9%로 메이저급 코인들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반면 리플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플러스 5%까지 찍었고 현재도 플러스 4%대 상승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리플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걸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하락을 좀 뒤로하고 다시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이 하락 추세선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돌파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는 그 전 고점 바로 4,000원 구간에서 어느 정도 저항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일단 중요한 것은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하고 안착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추세는 전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곧 방향성이 명확하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SC와 소송도 이제 곧 끝이 드러날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는데, 빠르면 이번 3월달 안으로도 결정이 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리플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지금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전설적인 트레이더 이 볼린저 같은 경우도 리플이 곧 시장의 리더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최근 시장 여러가지 악재 속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었는데, 리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소송도 마무리가 되면서 ETF와 IPO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자, 최근 트럼프 효과로 인해서 이 비축 계획이 현재 리플에도 지금 호재로 작용하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말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현재 리플 같은 경우는 충분한 대응 방안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리플의 방향성이 정말 재밌게 강력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 환경들이 하나 둘씩 갖춰져 가고 있기 때문에, 자, 곧 시장의 리더가 될 것이다 라고 현재 전망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리플은 굉장히 역사적인 변곡점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성이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을 때 여러분 여러 개 되시는 만큼 단 한 개라도 더욱더 많이 모아나가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리플의 ETF 관련해서도 벌써 17개 운용사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세계 최대 운용사 블랙록에서도 이제 곧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서 가세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자, 블랙록 같은 경우는 이 ETF 승인 전적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래서 블랙록이 가세하게 될 경우 ETF에 대한 매력도가 더욱더 증폭이 되면서 수요가 폭발하고 가격 급등으로 더욱더 많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호재가 있는 반면에 우리 투자라고 하는 건 악재도 항상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3월 19일 일본의 금리 결정이 있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 코인시장에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큰 악재로도 좀 작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 영상 꼭 시청해 주시고,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에 대한 대비책도 미리미리 마련해 두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 또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대내외적인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또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이런 관리 받고 계시는지 여러분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도 많이 되실 겁니다. ETF 스토어의 CEO는 블랙록이 이제 곧 솔라나와 리플의 ETF 모두 다 신청할 것으로 전망을 내놨습니다. 특히나 솔라나 ETF 신청은 언제든 진행이 될 수가 있고, 또 리플의 경우는 SC와 소송이 마무리되면 신청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한 것이죠. 자, 사실 블랙록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만 더욱더 집중하겠다, 이 리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이 블랙록 바로 이제 하나의 고래라고 볼 수가 있죠. 고래들은 절대로 고점에서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좀 가격을 끌어내린 이후에 저점에 사고 다시 고점에 팔죠. 이 과정의 수익을 거둘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거 블랙록의 발언은 충분한 이제 언론 플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현재 리플 같은 경우 이제 SC와 소송이 마무리가 될 것이고, 또 이에 따라서 ETF 그리고 IPO, 또 여기에 더해서 비축 자산 채택 부분까지 현재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명확한 방향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블랙록에서도 자, 돈을 벌어야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진척돼 가면 자, 리플을 통해서 거둘 수 있는 수익이 굉장히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죠. 사실 리플만큼 우리 코인상에서 가장 핫한 코인도 없습니다. 호재가 가장 많은 코인이고 또 펀더멘탈도 굉장히 뛰어난 코인이죠. 자, 과거에는 이더리움까지 넘어서면서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섰던 코인입니다. 자, 그런데 SC로부터 소송을 당하면서 계속 하방 압박을 받아왔던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판세는 완전히 뒤집혔죠. 자,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10배 격차가 났지만 이제 트럼프 당선 그리고 갠슬러 퇴임 소식이 전해지면서 벌써 2배까지 많이 좁혀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면은 이 2배 격차는 완전히 0으로 수렴하게 될 거고 다시 역전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리플의 방향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블랙록에 저도 리플의 ETF 신청하는 것은 너무나 자, 수익을 거두기 위함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블랙록까지 이제 가세하게 된다면 자, 리플의 ETF는 굉장히 매력도가 증가하게 되면서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ETF 관련해서 또 하나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최근 SC 같은 경우는 프랭클린 템플턴의 이더리움 ETF 스테이킹 허용 신청을 접수를 받아 주었습니다. 자,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자 수익이죠. 자, 그러면 시세 변동에 따른 차익과 더불어서 이자 수익까지 함께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ETF에 대한 매력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나아가서 이제 리플의 ETF에도 스테이킹 옵션이 충분히 채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리플의 ETF가 출시가 되면서 강력한 상승 랠리가 더 많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리플의 ETF가 승인될 경우 비트코인의 상승률을 능가하면서 1조 3천억 달러의 시가총액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3달러까지 우리가 목표가를 삼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 10배 정도는 충분히 수익 구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리플의 ETF도 강력한 호재로 현재 다가오고 있는 부분이고 이뿐만이 아니죠. 자, 리플은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IPO까지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리플의 회사 리플랩스죠. 이 기업 공개에 착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자, 사실 이 SC와의 소송이 시작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IPO를 예고를 해왔었습니다. 자, 그러다 이 갠슬러의 벽에 맡겨서 계획을 철회했었던 것인데 이제 갠슬러가 물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판세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리플랩스 측에서는 SC와의 분쟁 등으로 인해서 미뤄왔었던 IPO에 곧 착수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고 또 IPO는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사상 최대는 사우디 아람코였는데 이 아람코까지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죠. 이 아람코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시가총액은 지금 9위권에 있는 기업이죠. 그 다음 10위가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리플도 이제 IPO를 통해서 세계적인 기업의 반열로 올라서게 될 것이고 이 과정에 약 35달러까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앞으로도 한 14배, 15배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 IPO를 통해서도 무난하게 이런 목표가를 우리가 지금 기대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여기에 더해서 이것은 결국 소각 이슈로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현재 리플 같은 경우는 이 전체 물량이 약 1000억 개입니다. 굉장히 많고 무겁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약 377억 개의 물량이 에스크로 계좌에 잠겨 있고 잠겨 있는 물량 중에서 매월 초마다 10억 개의 물량이 락업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377억 개의 물량 거의 40%죠. 이 물량에 대해서 현재 사내 물량 소각도 가능하다라고 리플의 CTO 데이비 슈워츠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현재 리플의 보유자 대다수가 규칙을 변경해서 회사가 보유한 리플의 물량 관리 방식, 바로 락업 해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투자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사 결정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덧붙인 것이죠. 자, 그리고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역시도 소각 가능성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서 리플은 ETF와 IPO를 통해서 정말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두게 될 것이고 그러면 매월 초마다 락업 해제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락업 해제를 하는 이유는 바로 기관들에게 판매를 하면서 판매된 자금은 리플의 사업 자금 그리고 그동안 소송 비용 등으로 지출을 해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수익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락업 해지를 하면서 사업 자금을 마련할 그런 명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소송도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곧 소각에 대한 논의가 더욱더 활발하게 펼쳐지게 될 것이고, 또 이것은 더 나아가서 소각할 필요가 없이 이 물량들을 그대로 미 정부에 기부를 하게 되면은 그대로 이것은 이제 비축 자산에 리플이 채택이 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재 비트코인도 그렇지만 리플에 대해서도 이 비축을 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리플 측에서 소각하지 않고 이 물량을 그대로 기부를 하게 되면은 미 정부 차원에서도 이 비축을 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명분은 확실합니다. 굉장히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리플도 소각을 하기보다는 기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깔끔한 부분이고, 이미 기부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리플도 그렇고 굉장히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비축 자산으로 리플이 채택이 될 경우에는 최소 10에서 100달러까지 전망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리플도 굉장히 비축 자산 채택을 통해서 막대한 수혜를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내용들은 이제 굉장히 장기적이고 강력한 방향성을 만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이 구간에서 우리가 이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만 현재 외부적인 악재로 인해서 어느 정도 변동성은 나타나고 있지만, 이런 변동성이 우리가 흔들리다 보면은 앞으로 남아있는 이 모든 수익 기회를 다 놓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변동성이, 이런 외부적인 상황에 우리가 털려서는 안 되신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은 제가 무료 텔레그램방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고, 이에 따른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역시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활용하시면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코인시장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 악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일본이 또 다른 내관이다. 아시아 국가들 일본 금리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다음 주 19일 일본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다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작년 7월 말에 일본의 금리가 올랐는데, 그로 인해서 8월 초에 바로 이 글로벌 증시와 그리고 우리 코인시장이 모두 하방 압박을 받았습니다. 자, 그때 당시 비트코인도 마이너스 25, 리플도 마이너스 30%나 폭락을 했었던 거죠. 자, 이게 다음 주 19일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한번 이런 폭락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현재 인상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엔캐리 트레이드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본의 금리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자금을 빌려서 다른 국가의 고금리 상품으로 투자하는 트레이딩 방법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 증시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좁혀지게 되면서 트레이드로 인한 수익이 많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미 증시에 들어가 있었던 일본의 자금이 빠져나오게 되는데, 자, 이것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하고, 이것이 글로벌 증시와 우리 코인시장에도 굉장히 큰 하방 압박으로 작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꼭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줘야 되고, 또 다음 주 19일 금리 인상이 금리 결정이 있게 되는데 낮 12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자, 다만 하나 지금 시장이 아직까지 명확한 지금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자, 이전까지는 하더라도 인상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엊그제 같은 경우는 다음 주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듯 하다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100% 확실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 19일 수요일 일본의 금리 결정을 꼭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자, 다만 이 동결이 되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만약 인상이 된다면 과거 이 작년 8월달처럼 이 안길이 청산 공포가 다시 한번 재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꼭 미리미리 대비를 해줘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일정 비율의 현금을 미리미리 좀 확보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급락한 이후에 바닥을 다지면서 지지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함께 공략해 나가실 거고요. 자, 그리고 이 보너스 수익을 이제 우리가 두둑히 챙겨갈 겁니다. 작년 8월달 같은 경우도 급락한 이후에 그리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바닥을 다졌고 바로 급등 흐름으로 이어졌었던 거죠. 자, 다만 이번에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몰고 오는 이런 여파가 굉장히 좀 아직까지 해소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 조금은 연장은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런 정보죠. 이런 정보를 우리가 꼭 미리미리 알고 계셔야 되고, 이 악재라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모르고 나면 이제 굉장히 큰 손실로 이어지게 되지만, 이 악재를 우리가 미리 알고서 대비한다면 더 이상 악재가 아닙니다. 강력한 호재로 삼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위기라고 하는 것은 위험과 기회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위기 속에서 우리가 기회를 꼭 포착해 줘야 되고, 이런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곧 돈과 직결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은 제가 무료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릴 것이고요.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 이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주제로 해서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차 내용 간단히 보시면 기본편부터 해서 보조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지표 등 우리가 기본기를 탄탄히 할 수 있는 내용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코인의 용어부터 쭉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트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보조지표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자세하게 쉽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150페이지 정도로 넉넉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꾸준히 보시다 보면은 그동안 차트 속에서 안 보이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 매수 매도 타점까지도 여러분 각자 스스로 찾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전문가들의 조언도 많이 참조하게 되는데, 어떤 것을 기준 삼아서 근거를 삼아서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면서 그 노하우까지도 내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최소한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데, 투자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의 소중한 원금을 지키는 게 가장 선행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이 기준 없이, 기본기 없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돈을 버는 투자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돈을 쓰는 취미생활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죠.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돈을 쫓기보다는 이렇게 기본기를 먼저 좀 닦아나가셔야 되고,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보시다 보면 여러분 최소한 중급 정도까지는 실력이 충분히 올라오실 거니까 여러분 이 부분 꼭 챙겨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모두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다가 혹시라도 뭐 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언제든 텔레그램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답변 진행해 드리고 있고, 또 텔레그램 방은 24시간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매매하시다가 궁금하시거나 또 물려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상담 필요하신 분들께서도 텔레그램 방 통해서 문의 주시면 계속해서 답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께서 문의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전 텔레그램 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